대구 지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불편하신가요? 대입에 관한 부담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그리고 건강 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고 찬스일 수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조선의 수군을 지휘한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두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할 일을 실천해 나간다면 두려움은 곧 자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잘 하루하루 지켜나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탁드리는 사항들에 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말씀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자 대구! 2021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입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0년 현재 대구 지역 고3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대입 진학 정보 제공과 주요 사항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업 역량 강화와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이 더 중요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과 불안을 덜어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내용은 강의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첫째로 핵심 필수사항 중심을 강조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미리 대비할 주요 사항을 전달하니 강의를 듣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대학별 구체적 정보와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의 온라인 강연상의 부족한 사항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입의 변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일정 변화가 현재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의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일정이 변경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타 일정들도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3 학생이 꼭 더 불리하다라는 불안과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고3 여러분은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부분 신경 써드리고 이렇게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하지만 N수생 이상의 그 졸업생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도움받을 곳이 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현역 고3이라서 너무 힘들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남이 포기하고 안 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입시 전략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준비할 것이 많은 전형을 도전해 보거나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에 도전해 보는 것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신다면 나중에 웃는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될 방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완벽한 학생부 성적과 그리고 충실한 학교생활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다라면 걱정이 없겠죠.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든든할 겁니다. 진로 목표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말과 글의 표현력이 있다라면 어떤 전형이 두려울까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을 거고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진학, 입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입에 관한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세우시고 계획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내 목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현재 현황을 분석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희망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이 수능으로 할 것인지 종합전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선택이 필요하겠죠. 수능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찾아서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힘들 것 같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능 중심 정시전형을 목표로 노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종합전형으로 이를 극복해 보겠다. 내 불리한 내신을 종합전형으로 극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면접도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재시문 면접 중에 재시문 면접을 하는 대학이 더 학생부 성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을 찾아서 더 과감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의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부 성적이 더 많이 불리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을 가기에 나는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경우에도 내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내신 성적은 괜찮은 편이어야만 할 겁니다.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전형 또는 종합전형을 통해서 수시에 안정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 내 수능 성적이 조금 아쉬울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수능 최저의 상황에 맞춰서 거점국립대학교의 교과전형 등을 안정지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신 등급도 수능 성적에 따라 진학하는 대학의 수준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3등급 중반의 학생이 최상위권의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 3년제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능 성적에 따른 결과일 겁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목표와 신념, 말하기와 글쓰기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학생들의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로 진로 목표와 신념이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까지 할 수 있는 교과전형이나 정시전형을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을 찾아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도 적절한 노력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청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의학계열 준비 학생들 그리고 국내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대학은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구분해서
가나다 순으로 가급적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강의에 제한된 조건상 불가피하게 일반화되고 간략히 소개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거나 강연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보충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드리고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각 대학이 발표하는 최종적인 모집 요강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열 대입 지원 전략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대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입니다. 이 충족 여부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수학 가형을 최소 2등급 이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국어도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의대 전형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의대의 합격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의대의 기본적인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MMI,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 방법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MMI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모의 면접 등의 기회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의 면접의 기회가 없다면 요즘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스스로 찾아서 답변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아는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직접 내가 수험생이 되어서 직접 면접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면접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답변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성적이 다른 의대 지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경우에 차선책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치대 종합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의대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치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대구 지역의 학생들 사례를 찾아보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경북대 치대의 경우에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지만 치과 계열의 전공 적합성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의대를 희망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들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의대 쪽을 희망했지만 간호학과 쪽을 최종적으로 지원한, 그러니까 의대 진로 희망자였지만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많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간호학과를 희망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많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대 지원 희망자 분들 중에 종합전형으로 치대를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요. 간호학과의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의대 진로 희망자 분들이 고교생활 전반에 충실히 노력한 학생이시라 한다면 저는 서울대 일반 전형도 꼭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학과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학탐구 2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탐구 2의 선택, 일반고 최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 많은 고민인데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탐2를 수능으로 안 보는 경우, 이 경우는 아마 의대에서 집중하는 학생들입니다. 서울대 직윤으로 의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죠. 이 학생들의 경우는 교과 성적, 학생부 석차 등급이 나쁘지 않은 경우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1.3등급 정도 안쪽에 들어오는 학생들 경우라면 그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서울대는 의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 의대를 수시와 정시로 지원하는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좀 불리한 학생들의 경우에 생각들을 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탐 2 과목을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직윤으로 의대를 지원을 하고요. 이 경우에 정시에 어느 정도 불리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는 경우일 겁니다. 수시에서 꼭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이제 승부를 보는 경향이 이 학생들일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탐 2를 받기 때문에 정시에도 서울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겠죠. 직윤으로 의대를 지원한 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교과 성적은 완벽한 학생일 겁니다. 하지만 의대의 기본적인 수능 최저 조건인 4합5가 살짝 불안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 최저는 가능한 학생들일 수 있겠죠. 서울대 직윤의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중에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를 받으면 되니까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서울대는 의대 외에 다른 학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을 하고 다른 대학들은 의대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진로는 의과대학으로 되어져 있고 그쪽 학과를 희망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겠지만 전공 적합성 평가에서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가 없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고교 생활에 충실히 노력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꼭 서울대학교의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직윤 지원자는 수능 제1외국어도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직윤 지원자는 탐구 과목의 수능 최저 조건이 완화되었음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석차 등급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지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 지원 희망자들께서는 요즘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인 석차 등급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석차 등급이 1.0에서 1.3 안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1.5, 1.6, 심지어는 1.7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문사회계열은 면접 때 독서활동 질문의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의 일반 전형 면접은 일반고 학생도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과거보다 어느 정도 더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교 생활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 최선을 다한 학생이라면 서울대학교를 과감히 도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은 무엇일까요? 작년 5월에 대구지역 설명회에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강조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 일반적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서 플래너에 기록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학습. 오답 노트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은 자기관리 학습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은 내 기본적인 학업 태도와 역량의 기본을 갖추고 자발적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주도의 학업의 깊이를 확장해 나가는 학습을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제한된 범위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반복하고 정리하고 숙달시키는 것은 자기관리 학습에 불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주제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찾아 그 깊이를 더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최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감히 도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 학종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으로 495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죠. 하지만 특기자 전형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일반고에 수능 최저가 힘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기존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해 오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 일반의 계열 적합형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학교 추천 전형은 최저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 추천 1이 있었고 학교 추천 2가 있었는데요. 학교 추천 1의 전형이 없어지는 만큼 이제 학교 추천 2의 수능 최저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실질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일반 전형의 학업우수 전형은 최저가 완화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문은 4합7, 자연은 4합8인데요. 문제는 자연 쪽입니다. 탐구가 한 과목 반영해서 두 과목 평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은 탐구가 두 과목이 평균에서 반영된다는 측면은 수능 최저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려대학교는 일반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수능 최저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신설되었지만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분들이라 하신다면 수능을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고려대학교의 전형별 면접 일정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일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추후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수능 전후로 실시가 되는지 아니면 타 대학과의 면접 일정이 어떻게 중복되는지에 따른 상황에 따라 이제 지원하시는 전략과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정시에 148명이 증가되고 논술로는 223명이 감소됩니다. 특기자 역시 103명이 감소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학종 면접형이 2배 규모로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260명에서 523명으로 증가가 되고 3% 범위의 학생들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으로 133명이 증가되어지고 국제형으로도 177명의 선발이 증가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전형을 지원하시는 학생분들입니다. 학종 면접형을 활동 우수형과 비교해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서 교과 성적은 정량적으로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서류평가를 할 때는 학생부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하게 된답니다. 활동 없이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의 경우에는 결국 합격을 보장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종 준비가 우수하게 잘 이루어진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면접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텍과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텍에 많이 합격하는 학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구 지역은 대구 대건고등학교가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만큼 나름의 특징이 있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알찼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 대건고등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정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충실하게 알차게 많이 이렇게 좀 선택하고 열심히 잘 들었다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포스텍에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나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는 수시 6번의 지원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여러분께서 의대만 꼭
진학해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로 이스트 계열 학교들을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연구중심 대학의 특징에 맞는 인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교과 성적의 그 숫자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학습의 경험과 노력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다.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신다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감하게 지원해 보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3등급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는 공부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디지스트나 이스트 계열 학교들을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과탐2 범위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면접도 성실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재시문 면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의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만 최저가 있고요. 그 외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 대학들의 특징은 수시충원 합격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실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면접 보는 학생들이 3배수로 면접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충원 합격되는 학생의 비율이 많으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면접이 없다 보면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수시에 납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 점수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면접이 없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수시에 합격해버려서 정시에 지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그런 내가 수능 점수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정시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인지 서강대학교의 그 2차 전형은 이제 수능 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가채점 후에 내가 실질적인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과 모집은 일부 학과의 경우에 찬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덜한 경쟁률도 좀 덜하고 그리고 합격 점수도 좀 덜 높은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나는 그 과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였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이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또 종합적인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도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의 특징은 꼭 내신 성적 순서대로 합격하는 경향은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불리해 보였지만 합격하는 경우들도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류평가, 블라인드 평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거처럼 운영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겨질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가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부 성적의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게 되겠죠. 고려대학교의 일반 학업우수 전형은 인문 계열의 경우에 4합7, 자연계열로는 4합8 정도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지만 과탐의 반영 교과목이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좀 더 강화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에도 탐구를 2개 각 2등급 이내 반영하는 것에서 2합 4 이내로 완화시켰습니다. 공학계열의 직윤 수능 최저 충족이 곧 합격으로까지 생각될 만큼 과거의 서울대 직윤의 수능 최저 조건은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이제 완화된 만큼 서류에 대한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여대의 미래 전형의 경우에도 인문은 3합 5에서 6으로 완화가 되었고 자연의 경우는 과탐 2과목 반영에서 1과목 반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종합 전형의 선택 여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종합 전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일반 종합 전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 내신이 덜 좋은데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추천 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도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희대학교의 고교 연계 전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형들은 지역의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대표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상위권 대학의 추천 전형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학교별 선호도가 조금 내려올수록 어떻게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특별 전형이나 기타의 추천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과 같이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의 경우에는 선발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에 일반 전형을 지원했을 때 더 많은 선발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에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데 굳이 선발 인원이 작은 전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그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대학을 상향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별 전형이나 기타 조건이 되는 추천 전형에 내가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능 최저 기준은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한번 꼭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일반적으로 높거나 이제 대학의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어렵고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합격선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능 성적으로 내 불리한 내신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전년도 입결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수능 최저 변동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대학교의 입결 점수가 이랬는데 작년도와 올해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강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신 성적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변수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된 경우는 내신 컷이 오를 수 있고 수능 최저가 강화되면
내신 컷은 내려갈 수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이 부족한 것을 감수하고 상향 지원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높고 경쟁률이 낮을 때 내가 수능에 정말 잘해서 대박을 맞아야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상향 도전을 해보는 것은 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 성적 반영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개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광운대는 출결과 봉사를 20% 반영하고 있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교과 80, 면접 20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학교장 추천은 교과 60, 서류 40을 반영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교과 성적 전형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지만 교과 면접 전형 유형은 면접을 또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의 학생부 교과 등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된 편입니다. 거의 완벽한 퍼펙트한 등급을 맞은 학생들 또는 이제 학교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전형보다는 학생부 등급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내 수능 성적이나 자소서, 면접, 학생부 활동 등에 자신감이 덜한 학생들이 이러한 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불안감을 통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안정지원 방법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수시 6개의 지원대학을 이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시에 6번 지원을 하는데 6번 모두 다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후회 없이 과감한 도전의 필요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6번 지원하는 만큼 2번 정도는 내가 떨어져도 후회 없는 학교들에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안정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주요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더 열심히, 무엇을 더 특화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은 일단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학교 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하겠다 라고 하는 학교 생활 포기자의 경우는 사실은 긍정적인 경우를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전적으로 포기하면서까지 준비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종합전형에 지나친 부담을 갖지 말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분야에 충실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종합전형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없는 중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과정과 태도의 성실성과 적극성만으로도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의 근거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제가 하나 안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매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상담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만간 안정된다라고 하면 바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강연과 관련되어 있는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대구 지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